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거래나 신분 확인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혹시 내일부터 12일 사이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발급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노후화된 주민등록 시스템을 웹 기반의 최신 환경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1단계가 지난 5일 출범할 예정이었는데요. 시스템상의 오류와 보안상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일주일 연기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과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과 관련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무인 발급기도 해당이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이긴 하지만요.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발급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요 며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이 가을 추위가 좀 때이르게 찾아왔다 다들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며칠 새 옷이 도톰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1.4도로 어제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쌀쌀한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이 22도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0도, 세종과 대전 22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대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 이츠 대전이 대전 is you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 깃발이며 상징물들을 바꾸고 있는데요. 대전이 바로 당신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더 친근하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문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아침 가족 여러분이 이 대전의 홍보대사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전의 상징물이라든지 명소, 어디가 좋은지, 어떤 게 떠오르는지 사진 사연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대전 is you, 대전 is you로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수진 리포터는 여기가 바로 대전 이주 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유, 그렇다 마다요. 대전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 그 매력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대청호 한 바퀴만 돌아도 눈에 담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식장산에, 장태산에, 보문산에. 아이고야, 이 산자락 투어만 해도 반할 만한 도시가 바로 대전인데요. 밥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아 이게 뻔한 것들 네. 올라오면 젓가락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뻔하지 않은 레시피로 아주 신토부리 밥상을 좀 차려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이는 양파 좀 썰어놓고 무쳐보고 아욱은 시원하게 국을 끓여봐야겠다. 장 볼 때마다 고민하는 숙제. 뭔가 사긴 사는데 그나물이라는 점. 채소를 담는다고 담았는데 맨날 오르는 게 그거 같고 뭐 새로운 방법 좀 없을까요? 나물인 듯 나물 아닌 레시피 속으로 똑주부 큐. 완연한 가을의 한복판. 지금이야말로 밥상을 채워줄 식재료가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채소값이 금값이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추석 이후에는 명절에 준비한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고사리며 시금치 나물을 잘 먹느냐? 그것도 아니죠. 활용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가족들은 장금의 환생을 원하고 있으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댁에선 어떻게 드세요? 데쳐가지고 양념해서 조물조물 무쳐서 먹어요. 샐러드에 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샐러드용으로 지금 많이 고르고 있어요. 쌈으로 해서 먹거나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 정도만 하지 뭐 다른 집도 다 그 정도 아닐까요? 거기서 거기라면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요즘 집집마다들 오늘은 뭘 해먹나 이 걱정인데 뭐 새로운 거 좀 없을까요? 요즘 건강이 많이 중요시되는 시기잖아요. 채소들을 가지고 입맛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똑주부가 소개하는 레시피. 남편 도시락으로 딱 좋은 표고버섯 덮밥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도시락이 인기죠. 한번 눈여겨보세요. 소금을 뿌려서 절여요? 네네. 소금물에다가 살짝 한 10분 정도 절이신 다음에 볶아주면은 더 아삭한 식감이 나거든요. 지금부터 슬슬 무가 맛이 들기 시작할 때죠. 무를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약 중에 보약인데요. 아삭하면서도 투명해질 때까지 무를 볶아주고요. 마늘도 곁들여서 볶아줍니다. 무나물을 볶으신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양념을 이용해서 또 표고 한번 볶아볼게요. 아우 싹 닦아낼 것도 없어야 돼. 표고버섯은 양념간장에 볶아주는데요. 먼저 마늘과 간장을 섞어줍니다. 덮밥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으시는데요. 저는 약간 매콤하게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요게 이제 덮밥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무 볶았죠? 버섯 볶았죠? 이제 80%가 끝이 났습니다. 보기 좋게 담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무와 표고버섯은 식어도 식감이 최고입니다. 곁들임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텁텁한 양념장이 아니고요. 곁들여서 맛을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곁들임 소스예요. 가다랑어포 육수에 간장, 올리고당을 각각의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끝이에요 이게? 네. 오. 밋밋할 줄 알았는데 입맛이 확 돌아요. 어머 깊은 맛이 납니다. 어머 세상에. 가벼운 소스라고 생각하시는데 맛은 깊게 납니다. 진한 왜 그 우동 국물 같은 그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아우 비주얼 좀 보세요. 어디에 내놔도 기죽지 않는 도시락 아니겠어요? 이걸 비빌 생각하니까 모양이 너무 예뻐서. 신토부리 최고의 재료가 밥숟가락에 모였습니다. 간이 쏙 배어든 게 무가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새캉새캉 씹힐 때 그 맛도 너무 좋고요. 표고버섯 그 식감 알잖아요. 네. 씹는 맛이 너무 좋다. 도시락 하면 무슨 반찬을 싸야 되나 그 고민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풍미가. 네. 무의 달큰한 맛과 그리고 표고의 깊은 맛 그리고 무순의 쌉싸름한 맛이 잘 어울리는 덮밥입니다. 이번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먹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두부 스테이크인데요. 물기를 꽉 짠 두부는 기본이고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볶음밥 할 때처럼 말이죠. 아까 두부 물기 빼셨듯이 채소 볶으실 때도 충분히 볶아서 수분을 많이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볶은 채소들은 이제 넓은 그릇에 펴서 한 김 식혀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전가루예요. 감자 전분 넣는 이유는 반죽이 풀어지지 않고 잘 모아질 수 있는, 응고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넣고 곱게 치대주고요. 달걀과 아까 볶아줬던 채소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 아이들이 채소 먹을 때 골라내고 먹는 경우 많죠. 편식 예방에도 좋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레시피가 아니겠어요? 이제 이 스테이크 모양으로 두툼하게 빚어서 앞뒤로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채소도 다 익힌 상태고 두부도 그냥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곁들일 스테이크 소스 양념도 만들어 볼까요? 양파와 마늘을 볶다가 케첩과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스테이크 소스를 섞은 후에 약불로 졸여주는데요. 그래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 뭉근하게 끓여내나요? 네네. 완성된 두부 스테이크 위에 덧입혀서 내주면 훌륭한 식사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야, 늘 보던 모습이지만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채소와 두부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이게 우리 그냥 생각해오던 빈대떡이냐 동그랑땡이냐 그 방식을 달리 했잖아요. 네. 소스만 끼얹었을 뿐인데 느낌이 스테이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요. 네. 건강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는 더 색다른 음식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손이 가네요. 추석 명절 후에 삼색나물 조금씩 남으셨나요? 오늘은 스파게티 면과 만났습니다. 이 조합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어울리나요? 네, 명절 때 드시던 삼색나물을 이용을 해서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를 나물 스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세상에.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요. 스파게티 면을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뚝뚝하지 않게 잘 익혀주는 거 아시죠? 면수를 한 컵 정도 남기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팬에 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편슬기한 마늘을 튀겨주는데요. 이게 과자같이 씹히면서 향도 좋고요. 별미잖아요. 마늘 향이 듬뿍 뺀 기름이 있는 팬에다가 이제 나물을 넣으시고 볶으시면 돼요. 한번 조리된 나물이니까 기름만 살짝 입힌다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볶아지면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통후추로 느끼함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양식 잡채지 뭐예요. 웬만큼 어우러지게 볶아주신 다음에요. 면수를 반 컵 정도 부으시면 돼요. 오일 파스타 느낌이 점점 나기 시작하죠? 거의 볶아졌을 무렵에 페페론치노를 넣어서 맛도 올리시고 색감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냉동실 칵테일 새우 몇 개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이 파마산 치즈에 편마늘과 올리브를 올리면 비주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추석에 남은 나물이냐고요. 근사한 오일 파스타죠. 사실 이 삼색나물에는 소면 뭐 넘어서 죽면 정도 어울릴까 했는데 스파게티가 아주 최고의 궁합입니다. 오일 파스타가 별거냐 싶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뭐 잡채 그 이상인데? 남편을 위한 무덮밥 도시락에 아이를 위한 두부 스테이크 그리고 나물 파스타까지 완전 초간단이죠. 늘 봐왔던 채소지만 이렇게 밥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족들 생각이 먼저 나요. 당장 좀 만들어봐야겠다 싶은데. 네.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장 보러 가야겠네요. 식탁의 웃음꽃과 함께 건강함을 꽃피울 신토부리 재료들. 오늘 알려드린 톡톡 튀는 레시피로 가족의 입맛까지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정성당빈 도시락부터 나만을 위한 만찬까지 만나봤는데요. 저는 그 나물이 남았을 때 비빔밥으로 해먹을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삼색나물로 파스타를 만드니까 비주얼이 근사해요. 이만하면 제일이지요. 교환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벼서 양푼에 다 같이들 드시는 정도만 해서 생각하셨을 텐데 요거 볶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요. 거기에 면수 남은 거 한 국자 이렇게 퍼 담았더니 더 보드라운 식감을 살릴 수 있는 팁이 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그 느끼함을 잡으려고 페페론치노라고 매운 고추 넣는데요. 집에 뭐 청양고추 좀 썰어 넣으면 더 칼칼하게 개운하게 잡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별식을 좀 만들어주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방법을 조금 달리 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맛이 나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요즘 도시락 선호하는 분들 많은데 네. 반찬 고민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럴 때 아까 소개해드렸던 덮밥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신토부리 밥상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 주세요. 3, 2, 1. 몸과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난 농산물이 체질에 맞는다를 이르는 말 뭘까요? 1번 약식동원, 2번 실사구시, 3번 신토부리. 네,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옛날 예능에서 나왔던 유행어가 떠오르는데 혹시 아실까요? 어떤 유행어요?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네. 네, 물론 토요일도 아니고 밤도 아니지만요. 예.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퀴즈 열심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유후! 이것만 기억나네요. 네. 예. 옛날 유행어라도 쿵구리당당 막 이러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시간 모두 썼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3번 신토부리였습니다. 몸과 흙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의 몸은 태어난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낸 농산물이 체질에 잘 맞음을 이루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똑주부가 제철 맞은 농산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철 맞은 우리 농수산물만한 것이 또 없다고 하잖아요. 네. 네, 농산물이면 농산물, 수산물이면 수산물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맞히신 분들 다들 네. 유후! 이렇게 외치실 것 같은데. 네.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갑니다. 유후!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문제 주세요. 3, 2, 1. 산기슭에서 자라는 참나무과 교목의 과실로 가시가 많이 난 송이와 갈색의 겉껍질, 얇고 맛이 떫은 속껍질까지 두껍게 싸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날것으로도 먹지만 주로 굽거나 삶아서 먹는 이 과실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아몬드, 2번 호두, 3번 밤. 네,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것 외에도 요즘은 라떼로도 만들고요. 케이크나 빵에도 많이 활용이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 약밥과 찰밥에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마침 또 명절 지나고 집에 있어서 오늘 밤에 야식으로 먹어야겠습니다. 네. 네. 군고구마와 쌍두마차라고 해도 그럼요. 과언이 아닌 겨울철 간식거리 네. 아니겠습니까? 예. 바람이 분다. 자, 여러분 정답 고르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확인해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밤입니다. 밤나무의 열매죠. 관혼상제의 필수적인 과실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좋은 밤의 세계적인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등 영양분이 풍부해서 발육과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네, 이 밤 제철 맞아서 더 맛이 좋은데요. 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먹다 보면 이게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네. 살이 찌기 쉽습니다. 아무리 청고마비의 계절이 좋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건강 챙기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아우, 달력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10월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2년에 한 번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무료 국가 건강 검진에 관한 문제 OX 퀴즈로 풀어보시죠. 3, 2, 1. 올해 무료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0년, 2020. 딱 이렇게 숫자를 봤을 때 네. 짝수가 먼저 떠오르는지 홀수가 떠오르는지. 아유, 간단한데요? 2020 네. 했을 때. 아, 그렇게 외는 방법 있었구나. 그냥 단순하게 헷갈릴 생각하시면 거 되지 없이. 않을까. 네. 예. 좀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끄덕이시면서 OX 고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간 모두 샀습니다. 정답 확인하시죠. 정답은 O가 맞습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와 직장근로자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모두가 해당되고요. 지역세대원과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에 만 20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네. 직장 근로자는 홀짝수 연수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해당되는 짝수 연도 분들께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상품 광고나 정보 제공 수단 등에 사용되는 2차원 코드로 격자 무늬의 그림 속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네모 모양의 코드, 뭐라고 할까요? 1번 QR코드, 2번 NFC, 3번 바코드. 네. 이거는 뭐 우리 담당 네. 이 PD를 생각하면은 오. 바로 그냥 네. 예, 답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예. 항상 그 PD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네. 1번 카메라 큐. 큐. 2번 카메라 큐 하거든요. 아. 예. 야, 힌트 너무 잘 주신다. 요즘에 큐라고 안 하나? 뭐라고 하지? 큐 예전엔 말고. 그랬는데 네. 1번 카메라 큐. 큐 넉넉하게 내주셨습니다. 네. 다 고르는데 어렵지들 않으셨을 거고요.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QR코드가 맞습니다. 사각형의 가로, 세로, 격자 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형식의 코드죠. 기존 1차원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서 새로운 저장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이 QR 코드는 퀵 리스폰스, 예, 즉각 반응한다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시대에 요즘 전자출입 명부에 이 QR 코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4주가 지나면 그 정보가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네. 걱정할 것 없이 우리가 사전 이 출입 명부에 네.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 남에게 입은 은혜나 원한을 그대로 갚음을 이루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되갚음, 2번 대갚음. 어떻게 쓸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문제 속에 예. 답이 있다. 그대로 갚음. 아, 예. 그대로 갚음. 갚음. 오. 예. 되갚음일까요? 대갚음일까요? 아, 그대로. 갚는데요. 네. 전 미리 풀어보면서 사실은 어머 이렇게 쓰는 거여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대갚음 이렇게 씁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나 남에게 당한 원한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갚음을 뜻하는 말이죠. 대갚음하다라고 쓰고요. 되갚다, 대갚다는 표준어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대전 is you, 대전 is you입니다. 대전 곳곳의 명소를 소개해주는 홍보 대사가 되셔서 많은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자, 아무튼 요즘에 참 날씨 좋은데 이 가을 하면 또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어요? 네. 산들, 바다, 이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데 여기에 달달한 디저트와 빵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에 가면은 이색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디저트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죠.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이색빵의 세계. 커피향을 담은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부드러운 크림이 그 뻔한 티라미수의 맛이 아니에요. 이름은 들어봤나 속이 꽉 찬 러시아빵 3사까지. 아침 식사 한 끼 대용으로는 완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눈도 즐겁고 입은 더 즐거운 이색 디저트와 빵의 세계로 맛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풍미 가득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고기로 속이 꽉 찬 러시아빵 3사까지. 지금 맛보러 가실까요? 이탈리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탁 트인 전망 속에 자리한 깔끔하고 예쁜 카페인데요. 인증샷부터 찍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경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색적인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티라미수 전문점입니다. 그 티라미수라는 메뉴만으로도 설레는데 일단 외관이 한눈에 확 띕니다. 얼른 들어가 보고 싶게 생겼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남길 건 남겨야죠. 사진 좀 찍고 갈게요.
경주시 인왕동 한적한 곳에 넓게 자리한 카페. 실내에선 커다란 창을 통해 야외 풍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일단 디저트를 맛보기 전에 사진을 부르는 뷰 맛집으로 인정? 인정! 일단 여기 뷰 맛집은 인정입니다. 아니 보세요.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 사진 찍었어요. 이 뷰 맛집에서 탄생한 티라미수의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미수의 주 재료는 크림치즈와 달걀 그리고 커피지만 토핑과 부재료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다는 사실. 오리지널부터 인절미, 블루베리까지 인증샷 부르는 비주얼의 5가지 티라미수가 완성됐습니다. 티라미수 전문점답게 짜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티라미수가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사장님 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오리지널 티라미수이고요. 녹차, 블루베리, 아몬드, 인절미 이렇게 5가지입니다. 와, 아니 이게 다 티라미수인 거잖아요. 네네. 아니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티라미수는 한 입 딱 떴을 때 네.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커피 향이 번지는 그 티라미수인데 네네. 그럼 이 중에서 그거는 이건가요? 네, 오리지널 티라미수예요. 아, 그렇다면 제가 아까 메뉴판을 쓱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티라미수만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디저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티라미수만을 공략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태리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티라미수를 친구들한테 선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티라미수 하면은 이제 오리지널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토핑만 이렇게 바꿔도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덕분에 오늘 이곳에서 티라미수에 대한 고정관념 확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맛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벌써 3년째 경주에서 티라미수를 만들고 있는 전문점인 만큼 그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5가지 다채로운 맛에 금세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원래도 티라미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는데 여기 진짜 맛집 인정입니다. 특히나 이 은은한 커피의 향과 부드러운 크림의 맛이 어우러져서 사르르 녹는데 또 위에 토핑까지 더해지니까 상큼한 맛들이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떻게 나만 먹어서 어쩌지? 요즘 같은 날씨엔 야외 테라스에서 피크닉 기분을 내봐도 좋겠죠? 초록이 가득한 들판의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 가을 오후의 노곤함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야외에 앉아서 맛있는 티라미수와 커피까지 즐기고 나니까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풍경도 예쁘고 바람도 살랑 불고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맛집 인정입니다. 디저트에 이어 색다른 빵을 맛보러 온 지혜 리포터. 그런데 여기 빵집이 맞나요? 보이는 건 온통 낯선 식료품들. 이번에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가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근데 빵은 안 보이고 이런 무슨 식료품 같은 걸 파는 가게 같은데 식료품 가게 아니에요? 빵이 어딨지? 아, 빵 있네요, 빵. 그렇습니다. 이곳은 매일 직접 구운 빵을 판매하고 있는 리얼 빵집.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겸 상점인데요. 익숙한 듯 낯선 모양의 빵들.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뭔가 이색적인 빵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다른 느낌도 나고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장님, 이 빵은 무슨 빵인가요? 러시아 빵이에요. 러시아 빵. 어쩐지 좀 우리나라 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러시아 빵은 한국 빵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Отличается тем, что туда не входит сахар, более жестковатый, но внутри он очень мягкий, похож на французский багет. 좀 맛이 궁금한데 제가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봐야 이 맛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또 쫄깃쫄깃 좀 촉감이 촉촉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다양한 러시아 빵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인기라는 이 빵은 얇은 반죽 위에 소고기, 닭고기, 감자, 양파 등등 맛있는 재료가 듬뿍 들어간다고요. 빵이라고 하지만 구운 만두와 파이의 비주얼을 가진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아, 이거네요, 이거. 경주에 베이커리가 정말 많은데 특별히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약간 요거는 좀 파이 같기도 하고 저거는 세모난 건 약간 스콘 같기도 한데 무슨 빵인지 궁금한데요, 사장님. 이 빵이 어떤 빵인가요? Самса – национальное узбекское блюдо. Но это не просто хлеб. Туда входит начинка, говядина, лук, говяжий жир. Также можно сделать из курицы, с картошки, с тыквы. 그러면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빵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제 생각에는 아직 먹어보기 전이지만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아니요, 크로커요. 크로켓! 아, 크로켓 같은 맛이 날 수도 있겠구나. 안에도 꽉 찼고 또 겉에는 바삭바삭하니까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두근두근 큼직한 고기가 듬뿍 들어간 삼사를 드디어 맛볼 시간. 빵이지만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요리 같은데요. 고향이 그리운 이들에겐 추억의 맛을, 우리에겐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 빵이라고 해서 향이 좀 강하다든지 입에 좀 안 맞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 분들이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간도 뭔가 입에 딱 맞고 정말 든든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이색적인 디저트와 맛있는 빵까지 한번 먹어보고 나니까 뭔가 저는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 멀리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색적인 맛으로 한번 기분 전환해보시면 어떨까요? 달콤한 티라미수부터 든든한 러시아빵 3사까지 눈도 입도 즐거운 맛있는 여행 어떠셨나요? 경주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네, 일단 눈이 즐거웠던 이색 디저트 세계였습니다. 네. 디저트 중에 저 티라미수 참 좋아하는데 네. 티라미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자연 속에서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맛본다면 그 자체가 힐링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 삼사라는 러시아 빵은요, 뭐 파이 같기도 하고 만두 같기도 한데 속이 고단백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뭐 디저트나 에피타이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거든요. 네. 경주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사회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게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자리한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 도시임이 분명한데요. 매년 10월마다 다양한 과학 행사가 열리고 있죠. 그래요. 네. 예. 뭐 대표적인 걸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또 세계 과학문화 포럼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5회 세계과학문화포럼 조직위원장이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김복철 회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계과학문화포럼. 네. 일단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 세계과학문화포럼은 이 과학과 사회 또 이 과학과 문화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과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된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시는 이 과학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제고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이 어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과학문화포럼이 특별히 대전에 열리게 된 그런 배경과 목적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지난 2015년에 대전에서 세계과학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대전 선언문이 이제 채택되었었는데 이 대전 선언문의 기본 취지가 뭐냐면은 이 과학이 사회와의 어떤 연계를 더 강화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과학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이 이해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에 대한 어떤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해인 그 2016년에 어떤 그 대전 선언문의 취지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 또 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어떤 그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 우리가 뭐 어떤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논의들이 지속돼 왔고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세계 과학문화 포럼을 저희가 이제 런칭을 시키게 된 것이고요. 네. 현재 이제 5회째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후 오전 10시 반부터 이 세계 과학 문화 포럼이 시작이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도 그러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도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잘 감안을 해서 이 대전 MBC하고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틀 동안 개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민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올해는 오늘 하루만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주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대전 세계 과학문화 포럼의 어떤 기본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정말로 훌륭한 강연자들과 강연을 저희가 알차게 꾸몄으니까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께서 들어오셔서 많이 좀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포럼은 그럼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까요? 올해 사실 전 세계에서 최대의 이슈 메이커는 역시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 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우리 그 올해 주제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이 인류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과학기술의 여러 역할, 노력,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교육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룰 수 있는 여러 모양의 강연들을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 이 코로나19 시대에 딱 들어맞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자 그렇다면 몇 개의 그 강연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는 5개의 강연하고 1개의 어떤 그 패널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전에는 저희가 그 세계 과학문화 포럼의 기본 취지에 해당하는 사회와 과학과 사회, 어떤 과학과 문화의 소통과 관련된 기조 강연과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강연에서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오후 세션으로 들어가서는 저희가 코로나19 특별 세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연구소인가요?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총장이신 제롬 김 박사님의 어떤 글로벌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우리 키 방역의 주역들이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토론을 진행하는 패널 토크쇼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는 우리 지역 명사 강연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있던 어떤 교육 환경의 변화,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에 관한 어떤 지역 명사들의 아주 알찬 그런 강연이 2개가 준비가 돼서 총 5개의 강연과 1개의 패널 토크쇼로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시민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내용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오전에 마련된 기조 강연과 인문학 강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먼저 기조 강연은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과학기술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선도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뭐다 우수하고 상상력이 있고 창의적인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 원광현 국가과학기술연구부 이사장님의 강연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인문학 강연으로 코로나 사피엔스의 삶과 일에 관련된 제목으로 유명한 우리 강사이신 아주대학교 우리 심리학 교수이신 그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과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바뀐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어떤 관점 그리고 이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지혜를 일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저는 또 그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되는 특별 강연이 기대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꾸며질까요? 특별 세션은 지금 첫 번째 순서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제 백신 연구소 제롬 김 박사와의 과학과 어떤 문화 융합에서 그 코로나19 당신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라는 글로벌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계에서 현재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방역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에 대한 패널 토크쇼가 준비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패널 토크쇼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패널도 함께 참여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토의를 진행하시나요? 패널 토크쇼는 이제 대학 종합병원, 그다음에 출연연, 그리고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업체에서 각 대표자께서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12명의 대전 시민 패널이 이제 함께 토크쇼 형태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체, 또 백신 개발 현황,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의 실제 현장 이야기가 이제 시민들과 이렇게 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 뭐 과학 퀴즈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오후에는 저희가 강연 사이에 과학 퀴즈쇼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강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그 강연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연 사이사이에 이런 퀴즈쇼를 넣어가지고 분위기도 좀 전환하고 또 다음 강연에 대한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히든 카드입니다. 네, 그렇군요. 히든 카드. 예. 그래도 그 과학도시 대전을 이끌어가는 지역 명사들의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실까요? 예, 이게 마지막 세션으로 이제 지역 명사 강연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밭대학교의 최병욱 총장님하고 전 카이스트 교수이셨던 우리 우성주 교수님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앞으로 예상되는 교육과 사회 환경 변화, 또 새로운 문화 코드에 대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세계 과학문화 포럼의 연계 행사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전 세계 과학문화 포럼이 지난 2016년 1회 때부터 사실은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민과 과학이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인데 이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다양한 어떤 그 콘텐츠들과 또 이 과학문화 포럼이 같이 연계해서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대전광역시와 협의돼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약 4일 동안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출연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바깥에 굉장히 알찬 많은 콘텐츠들이 돼 있으니까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 콘텐츠 사이트에 좀 들어가셔서 좀 많은 참석을 좀 특히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세계 과학 문화 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초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그 대전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그 이번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 뭐 많은 한인 과학자들도 이 포럼에 지금 참여를 지금 전달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또 이 과학문화 포럼도 즐기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서로 위로하시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과학기술계도 저희 나름의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관장 협의회 김복철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며칠 새 옷이 도톰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3도로 어제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이 22도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을 원활해서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2도, 논산 23도, 천안 2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대전 is you, 대전 이주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468번님, 대전의 명소하면은 한비탑이죠. 네.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였는데 네.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 이 추억의 한비탑. 지금도 이렇게 꿋꿋하게 대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9685번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훌륭한 명소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과학도시 대전 파이팅! 그렇죠. 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7658번님, 대전 유림공원에서 펼쳐지는 국화축제장은 전국에서 빠지지 않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 규모를 축소시켰다는데요. 네. 그래도 꽃은 활짝 피었더라고요. 네. 예, 국화꽃 향연. 네.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죠. 네, 7415번님, 대전의 대표 명소 계족산성입니다. 뷰가 정말 좋아요. 사진을 막 찍어도 예술작품이 되는 그곳, 계족산으로 가을맞이 나오세요. 와, 그림 같은데요? 그래, 하늘 봐요. 네. 예, 멋집니다. 예. 8957번님, 대전하면 한밭수목원이 빠질 수 없죠. 한밭수목원 옆에 있는 대전 곤충 생태관도 재개관을 했습니다. 네. 철저한 방역 덕에 무사히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곤충 생태관. 9396번님, 산책하기도 좋고 깨끗한 공기도 마실 수 있는 대청호 500리길 추천합니다. 사계절 정말 멋진 곳이죠. 맞습니다. 대청호.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대전에 정말 가볼 만한 곳, 명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도 잘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글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홍성으로의 여행,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민족혼을 느껴보고요. 남당항의 자랑, 가을대하도 화면 가득 담았습니다. 멋과 맛이 살아있는 홍성으로 날 따라와유 떠나보시죠. 네, 앞서 세계 과학문화 포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올해도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다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요. 언택트로 진행이 됩니다. 과학자들의 강연과 토크쇼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다양한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고 하죠. 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